네, SNS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네, 이번 주에는 정말 뉴스가 많았어요. 네, 정말 이, 많더라고요. 뭐 국내외 정말 뉴스가 쏟아져서 시청자들께서 어떤 뉴스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네. 오늘 김 기자는 어떤 뉴스를 가져왔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3법이 좀 통과가 돼서 그 부분에 산업계의 환영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좋은 네. 소식이죠, 오랜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검찰 고위직 인사 내용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조금 자세히 좀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SNS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지현 검사가 심경의 글을 올린 것을 한번 봤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볼까요? 네, 어제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입니다. 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CES에 참가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환영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박용만 회장은 만세, 드디어 데이터 3법 통과,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 법안을 발의해준 의원들과 여상규 위원장 등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 이번 데이터 3법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이제 산업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환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 없이 동의 없이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여러 연구개발 분야에서 이렇게 좀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다음 소식이 바로 이 검찰 인사죠. 그렇습니다. 어떤 방들을 보였습니까? 네, 오는 13일자로 이제 인사가 단행되게 되는데요. 정치권에서 당연히 관련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물론 찬성의 입장을 밝히지만 야당 측과 또 법력권까지도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야당을 보시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이런 인사권 행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를 막기 위한 직권 남용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막지 못하는 야당의 무기력도 안타깝다고 한탄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 대표는 이낙연 총리를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대응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 이낙연답지 않은 행동이라며 이낙연 총리는 친문의 광기 어린 위세에 굴복해 윤 총장 쫓아내기에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력권에 속하는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파격적인 인사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대국민 약속. 오랜 세월 동안 검찰 조직이 마치 독립된 권력의 실체처럼 운영돼 왔기에 이제 인사권을 통해 견제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뭐 인사권을 존중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다만 이제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해서 국민의 우려가 크고 또 절차적 정당성 강화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 정치권 외에도 조금 주목할 만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김 전 총장은 2020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맞는지 개도국이나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강도 높은 쓴소리를 좀 쏟아냈는데요. 이 부조리극은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이라며 이 인식과 판단, 행동을 보면 일국의 대통령보다는 PK, 뭐 친문, 보수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진중권 제1법칙은 적폐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적폐 총량에는 법칙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도가 높은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예. 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정책 결별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점점 갈수록 반정부적인 점점했습니다. 반정부는 아니고 정부 비판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사실 법 쪽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죠. 네. 또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지속될 것이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수사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네. 이제 지휘 라인이 없어졌는데 네. 수사 라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상당한 좀 관심거리죠. 네. 그리고 이번 검사장 인사는 이미 11월 달에 초안이 완성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와서 바로 진행이 된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아까 뭐 심상정 대표가 좀 지적을 했나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검찰 인사나 아니면은 그 법조계에서는 차라리 지금 그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네. 소위 말하는 윤석열 총장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정치 검찰을 고사시키는 그 이제 뭐 정치 검찰 정적인 수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 네네. 그렇게 인사를 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두는 것이 오히려 고사시키는 것이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 재판에 대한 전국적으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이제 그 한 사람이 져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수사 지휘란이 또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대법원 판단이라든지 나올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지현 검사 이 안태근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을 이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는데요. 이제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하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였죠. 사실 항소심에서까지 실형이 좀 선고가 됐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서지현 검사가 페이스북 글을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좀 굉장히 한번 읽어볼 만한 글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판결 전날 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행이 있었던 것이 2010년 그리고 인사 발령이 2015년에 있었고 인터뷰를 이제 미투 인터뷰였죠. 그 당시가 2018년이었는데 이제 10년과 5년, 2년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굉장히 영혼이 타는 듯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숱한 잔인한 시간들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끝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좀 커지고 있어서 자신은 훨씬 더 크게 이겨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 서지현 검사 안태근 사건, 서지현 검사의 어떤 그 미투 폭로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죠. 잠시 뒤에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불법 행위,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좀 불편해지니까 인사권을 남용해서 서 검사를 통령지청으로 발령낸 것, 그것이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또 파기환송심에 가서도 바뀔 수도 있겠죠. 검찰이 그렇죠. 추가적으로 공소장을 또 변경을 해서 추가를 한다면, 근데 그 부분을 두고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투 사건이 있은 지가 꽤 됐죠. 벌써 한 2년 정도 됐나요?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는데 김 기자가 볼 때는 그 전과, 그러니까 네. 미투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 전과 네. 이후 사회적 그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조심하는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니까 물론 뭐 여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조심을 하면서 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조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후에 또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이제 2차 가해 문제도 좀 있었고, 그렇죠. 또는 그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논란에 좀 피하기 위해서 네, 아예 그 여성 동료를 따로 떼어놓고 그렇죠. 예. 격리시켜놓고 소위 말하는 이제 왕따를 시키고 회식들도 자기만 가고 네, 맛있는 것도 자기들만 먹고 정보 공유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이런 사람은 다음에 한번 여성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성의 입장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뭐 물론 저도 완전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2차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그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어떤 무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많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떨렁 세 개. 이렇게. 담기에 조금
힘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준비해 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예, 김은별 기자와 함께 SNS 파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